KBS 1라디오 뉴스타파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좀 많이 관심이 모아졌던 회의가 있죠.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부산에서 열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오니 많이 요 얘기만 다뤄졌지 이 회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회의인지는 많이 보도가 안 됐습니다. 오늘은 담당 차관보 좀 연결해가지고 이 회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 윤순구 차관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김정은 위원장 결국 안 오는 걸로 됐습니다. 좀 실망들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외교부 쪽에서는. 예, 저희 정부가 네.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네.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근데 북한에서는 지금 친서를 공개를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을 한 네. 친서를 공개를 했는데 이거는 조금 외교적으로 결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부에서는 그런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주말에 특사를 보낸다거나 이런 방안도 좀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계속 좀 요청을 할 생각인가요? 아니면 이제 그 얘기는 끝나는 건가요? 예, 이에 대해서는 청와대 네. 대변인이 김 위원장이 그 부산은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네. 적절치 않았다. 아니면은 좀 참석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견해를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걸로 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외교적으로는 최대 현안은 사실 오늘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날이라서요. 오늘 밤에요. 그죠? 네. 요 부분 때문에 다른 어떤 회의 준비나 이런 것들은 지장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거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고요. 예. 저희들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예. 이것은 범정부적으로 1년여의 노력을 거쳐서 계속 진행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아무런 네. 지장이 없습니다. 예. 외교부 차관보시니까 그 얘기는 한번 여쭤보고 넘어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까지 좀 여지가 있는 겁니까? 일본하고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그거는 지금 마지막까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마지막까지 그 외교적 노력을 다 해보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노력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미리 약속을 한 인터뷰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대해서 좀 여쭤보기로 했는데 그건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이게 좀 일반 국민들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는 행사일 수도 있습니다. 몇 번 네. 세 번째죠 지금 한국 예, 부산에. 그렇습니다. 예, 그 세 번째 열렸는데 이게 어떤 회의예요? 예. 아세안은 네.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중국, 일본 등 이 주변의 주요 국가들과 이걸 대화 상대국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대화 상대국과 10년을 주기로 해서 네, 대화관계 수립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항상 특별 정상회의는 10년 주기로 개최되는 것으로 네. 아세안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10년, 일본하고도 10년 주기로 이렇게 한다 이런 뜻인가요? 예, 예. 한국과도 10년 그래갖고 지금 30년이 된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30년이 된 것인데 네. 한국은 2014년도에 아시는 것처럼 부산에서 특별 정상회의가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어허. 이번에는 이제 5년 만에 개최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세안 내부 지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인데, 네. 그리고 이제 그거가 하나고 우리가 이제 특별 정상회의를 세 번째 개최하는 첫 번째 국가 대화 상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5년만 원래 10년 만에 하는 걸 5년 만에 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우리가 중요해서 그런 건가요?
이제 아세안이 여기에 동의한 것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정상회의를 5년 만에 대화 상대국 본국에서 개최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것입니다. 네. 이때까지 사례가 없었던 것인데요. 네. 이것은 우리가 때마침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네. 신남방 정책을 발표하고 네. 이런 신남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데 대한 아세안 측의 화답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뭐 지소미아나 이런 거 북한 얘기 여쭤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대답하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시네요. 네. 이 신남방 정책이 이제 정부에서 이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외교 정책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뭐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왜 중요한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성장 잠재력이나 네. 지리적인 인접성이나 또 국민 상호 간의 친밀도 이런 면에서 아세안은 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파트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서 우리의 두 번째 교역 대상으로요. 작년에 교역이 1,600억에 육박을 했습니다. 아,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예요? 그렇습니다. 어허. 그다음에 하나아세안 간 상호 방문객은 처음으로 1,100만을 돌파해서 예. 이건 단연 1위가 되겠습니다. 중국보다 많아요. 상호 방문객이. 훨씬 많습니다. 아, 그래요? 훨씬 많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실질 관계가 이렇게 아세안과는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나라든 경제 운용이나 국가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특정 국가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은 네.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4대국 중심으로 외교 관계를 많이 수행을 해왔는데 네. 이렇게 관계를 좀 다변화하고 다양화하는 것들이 우리 네. 국가 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저희가 좀 특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예. 지금 아세안 10개국은 다 북한하고 양자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북한이 이렇게 아무래도 심정적으로 문화권이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아세안 네.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2차에 걸친 북미 정상회담도 싱가포르하고 베트남, 이 아세안에서 개최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한반도를 포함한 이 영내에 우리의 정책을 계속 또 아세안은 지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아세안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외교적이나 또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국가 운영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세안 그러면 뭐 주로 동남아 국가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동남아 10개국을 아세안이라고. 그 동남아 국가들은 우리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여름에 놀러 가는 나라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 무역이라든가 인적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중국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다. 인적 교류를 뛰어넘었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일단은. 예. 일단 인적 교류는 뛰어넘었고요. 네. 교육은 지금 현재 2위이지만 네. 우리가 일단 교역도 1,600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역 흑자가 작년도에 404억 불입니다. 하하. 무역 흑자가. 예. 그다음에 우리가 딱 보통 생각할 때 인프라 건설 그러면 중동이 떠오르는데 네. 아세안이 우리가 인프라 건설한데 1위 지역입니다. 네. 그럴 정도로 실질 관계는 지금 아세안하고가 아주 가장 밀접하게 확장되고 있는. 그다음에 증가율도 매우 높다는 게 또 되게 교역 같은 것들을 보면은 네.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네. 필수인 그런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인도태평양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신남방 정책하고? 미국도 이제 아세안의 중요성에 주목을 해서 네. 인도 태평양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주로 아세안, 인도 이런 특히 이제 소위가 말하는 우리 이제 이머징 마켓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우리의 외교적인 노력을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정부는 일단 우리의 국익에 맞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전략들이 포용성과 개방성, 투명성 이런 나름의 원칙을 충족할 경우에는 미국의 인태 전략을 포함해서 여타 지역 구상들과
이렇게 우리 정책 간의 어떤 접점을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미국의 인태 전략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중국의 1대1로도 있는데요. 아, 그러네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포용성이나 개방성, 투명성 이런 예. 기본적인 원칙만 이렇게 맞으면 협력을 뭐 해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인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한미 양국은 우리의 정책과 미국의 정책 간의 상호 보완성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접점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미 외교 차관보 협의 계기에 네. 공동 설명서라는 것을 채택을 했는데요. 조인트 팩트 시트라는 걸 채택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에너지, 인프라, 개발금융, 디지털 경제 이런 부분에서 한미 양국 간의 여러 가지 협력의 여지가 크다. 그리고 또 이런 데 대해서 계속 아세안을 중심으로 해서 협력을 해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천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요거랑 같이 열리는 게 한 메콩 정상회의가 또 있습니다. 이건 처음 열리는 거라고 들었어요. 이게 네. 뭐가 다른 거예요? 메콩이라 함은 네. 아세안 중에서도 대륙에 붙은 대륙에 붙어 있는 아세안 국가입니다. 구체적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네. 이 5개 국가를 메콩 국가라고 합니다. 왜 네. 그러냐 하면 이 메콩강을 이 5개 국가가 예. 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콩 국가라고 하는데요. 이 메콩 지역은 지리적으로도 일단 지정학적으로 중국, 인도, 아세안을 잇는 지리적인 요충입니다. 네. 그리고 아세안 내에서도 가장 성장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떤 다음번에 그 어떤 경제적인 그런 프론티어로 중국, 일본, 미국 등을 위시해서 주요 국가들이 아주 진출을 하고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2억 4천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게 젊은 그 층이 또 그 인구 구조를 보면 되게 비중이 높고 그래요. 자원이라든지 네. 어떤 그 개발의 여력이 대단히 많은 곳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11년부터 우리는 이 메콩하고 한 외교장관급 그 회의를 계속 개최해 왔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장관급 한 메콩 협의체를 정상급으로 격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미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정상급 회의로 메콩하고 정상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좀 출발은 늦었지만 늦었네요. 예, 예. 예, 출발은 늦었지만 올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계기에 한 메콩도 정상회의로 격상해서 앞으로 이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게 아세안이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세안이나 메콩 국가들한테에서는 미국하고 일본, 중국하고 우리가 좀 경쟁 관계이네요, 그죠? 상당히 뭐 때로는 경쟁, 네. 또는 뭐 협력의 여지가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번 회의, 뭐 한 아세안도 그렇고 한 메콩 회의도 그렇고 뭐 연례적으로 만나는 이런 어떤 회의 말고 좀 특별히 기대하는 성과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좀 마무리하죠. 예. 이번 그 회의에 저희들은 뭐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요. 네. 평화 번영의 그 공동체 이것을 저희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큰 얘기 아니에요? 네, 큰 이야기입니다. 예. 사람 중심의 평화 번영 공동체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 추구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국가 간의 협력을 증진하려면 네. 지금도 인적 교류가 아세안하고 1위라고 했는데 좀 지속적으로 인적 교류를 넓혀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아세안하고 비자 정책이라든지 장학금을 좀 확충한다라든지 네. 항공을 늘려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기초로 해서 통상 투자 인프라 이런 경제 협력을 또 확대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제 경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세안은 이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강대국 간의 상당히 좀 강대국 간의 경쟁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자기의 좌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세안하고의 접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주변 사구 일변도의 대외 관계가 초래할 수 있는 어떤 위험을 좀 분산하는 데도 네. 아세안하고 관계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새로운 아세안 관계의 챕터를 여는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니고 일부에서는 이게 동남아 국가들을 약간 좀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거 이제 인식을 완전히 바꿀 때가 됐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아세안 분들이 뭐 이웃이고 해서 대단히 네. 이제 편안하게 이제 느껴지는 뭐 그런 부분이 그렇게 표출되는 측면도 있었다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행사 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요. 뭐 김정은 위원장 혹시 오게 되면 좋긴 하겠지만 뭐 아직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외교부 윤순구 차관보였습니다.